안녕하세요.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전번에, 부산 그 외형 방화 사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다가 마무리를 덜 했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산 외형 방화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1596년 12월 12일 날 발생했는데요. 보통 화재가 나면 늦어도 한 일주일 이내에 그 화재 원인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 화재에 대한 정보가 소문으로 나오겠죠. 그 당시에는 무슨 신문이나 방송이 있는 건 아닌데,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왜군 진영이 침략의 본부 아닙니까? 근데 부산 그 외형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돼 있지만, 그 왜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나라 장수들은 첨예한 그 관심을 갖겠죠. 이순신 장군도 이제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도 원인이 안 밝혀지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머리가 꽤 좋지 않습니까? 그 본래 거짓말 잘하는 분들이 좀 멍청한 면도 있는데 머리가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그 거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거짓말을 딱 해서 한 컷씩 이제 올리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직접 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추측은 안의라고 그러는데, 안의는 이순신 장군을 끝까지 보필하고 이제 따라다닌 사람이죠. 근데 대개요, 전쟁에서도, 어떤 사람이 죽냐면, 재수없는 사람하고 용감한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뒤에서 살살, 어떻게 위험하면 고개 땅에다 쳐박고, 피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안의 그런 양반이 그런 양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양반도 끝까지 이제 이순신 장군을 뽑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양반이 어디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조직을 동원해서 그 외형에 방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꾸며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양까지 그 파발이 오고 가는 것을 대개 한 5일로 봐요. 왜냐면 그 파발이라는 것은 이제 말 타고 파발이요 하고 뛰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5일 동안 뛰어오면 오죠. 그래서 이제 또 배 타고도 와요. 말이 없으면 배 타고 오는 것도 노젓고 바람 맞으면 하루에도 오고, 바람이 잘 안 불어도 늦어서 와도 보통 태풍이 불거나 그러지 않으면 한 5일이면 이제 다 소통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부산 그 외형 방화 사건에 우리가 주도했어 하는 그 장계를 언제 한양 조정에 도착했냐면, 그러니까 해가 바뀌죠. 1597년 1월 1일 날 그 장계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역으로 추산하면 그 장계는 1596년 12월 한 25일쯤 썼다고 봐야죠. 그래야 1일쯤 도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가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아주 조정에 이제 모처럼 우리 선조 임금을 비롯한 이하에 정승들이 아주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아주 신이 났죠. 사실은 불탄 거는 좋은 일은 아닌데 우리의 적이 불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무대에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성룡 씨는 그 양반이 이순신을 이제 천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이 사실은 그 안에 별로 뚜렷한 공도 못 세우고, 원균 장군하고 알력만 생기고, 또 어디 숨어서 비굴한 무슨, 그런 적극적인 전투를 안 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면이 나와요. 명나라 군하고 유성룡 씨가 자기한테 편지가 온 거 보니까, 자기가, 잘 나와서 싸우지도 않고 어쩌고 하는 그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원균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저기 모함 받아보긴 처음이다 말이야. 내가 왜 뭐가 저기 비굴하냐 이제 하는 식으로 막 일기에다 이제 성질내서 이제 쓰는 게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원균이 모함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유성룡하고 이제 그 명나라군 저 장군하고 둘이가 뭐 얘기한 내용이 이제 편지로 이순신한테 왔는데 아마 유성룡 당시에 이제 영의정이죠. 영의정이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넌 뭐 내가 천거원 놈인데 용감하다는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너 용감하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나무라는 투에 이제 편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건 그때 편지 제가 보지도 않고 그 내용은 확실히 몰라요. 근데 제 난중일기에 난데없이 유성룡하고 명나라 장군이 자기한테 보낸 게 기분 나쁘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칭찬했으면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칭찬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렇지. 여하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순신이 얕게 굴고 이제 용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조정 공론에서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순신이 장계를 착 걸려가지고 우리가 부산 매영 방화 사건에 우리가 주역입니다. 내 부하들 상을 좀 주시오 하고 장계를 보냈으니까 이순신이 유성룡 영의정이 얼마나 기가 작겠어요. 어깨 탁 힘주고 속으로 거봐 내가 이순신 천거한 게 아주 훌륭하잖아. 이렇게 한 건 했잖아. 이제 그렇게 으쓱 했겠죠. 근데 그건 사실은 내가 유성룡 영의정 나으리한테 내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제 내 짐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사건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 뭐가 뒤집어지냐면 그 다음날 김신국이라는 사람이 장계를 쓰죠. 이게 사실은 이원익 대감이 자기한테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정의연이라나 이 사람을 시켜서 허삼수라는 옛날 군관 출신의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잘하는 동료가 바로 외영 밑에 담장 밑에 살고 있어서 그 사람하고 둘이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방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원익 대감은 절대 이걸 나서지 말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순신이가 지가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원익 대감이 이제 계달을 받았다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이거 못 참습니다. 이제 김신국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김신국이가 그 당시 이제 뭐였느냐면 이조 좌랑인가 했어요. 그래서 벼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했는데 이순신이가 했다고 난 못 참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원익 대감이 그게 영의정까지 지낸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아주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후대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렸겠죠. 야, 그러지 마. 우리가 했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이거는 함부로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이걸 자랑했다간 외놈들이 조선인을 미워해가지고 너의 허수석인가 하는 애까지 조사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걸 못 찾는다고 해도 조선인만 보면 그냥 다 학살하고 증오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자연적으로 난 것처럼 이렇게 있어야지 내 자랑 이거 할 계제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러고 이순신은 지금 잘못하면 다치게 생겼으니까 네가 장계를 쓴다 그러면 이순신은 아무 죄도 없고 자기 부하들이 잘못 알고 온 장계니까 잘못 보고 온 내용을 가지고 장계를 쓴 거니까 이순신은 잘못 그런 내용으로 쓰다면 쓸까? 다른 건 쓰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김신국이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원익 대감이 얼마나 사려가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양반이 이제 자기 부하들이 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밝히면 일본놈들이 조선인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죄 없는 백성들을 돌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켜보자. 이런 게 이제 이원익 대감의 속내인데, 난데없이 이순신이가 지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조정이
그 잔치 분위기니까 거기 이조조랑으로 있던 그 김신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이원익 대감하고 같이 전국의 그 의병 조직을 하고 뭐 그렇게 했어도 그 양반은 절대 자랑 안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제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그 애국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순신이가 그렇게 하니까 아주 이게 참 곤란하죠. 근데 이원익 대감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순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선조가 이순신을 그 죽이려고 그럴 때 막 그 상소를 하고 정탁 대감하고 이원익 대감하고 둘이가 그 이순신이 그 부하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순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그 탄원을 해가지고 그 양반을 이제 사형언도에서 백의종군으로 돌려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가 그랬다 그러면 아니 인마 내가 있어요. 그러고 그 싸우겠어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죠. 난 뭐 이원익 대감도 사실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러고 그 양반이 특별히 자기 자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순신은 뭐 자기 일기로 내내 365일을 다 자기 자랑한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뭐 비 오는데도 난 어쨌다 일기를 썼다. 거기에 보면 일기에 보면 아주 자나깨나 나라 걱정 온 자기의 그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그 조선의 안위를 걱정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이원익 대감 같은 분은 이순신을 능가하는 충절이지만 그 양반은 그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선조한테 이제 이원익 대감이 막 굉장히 진언을 하죠.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조정에서 공론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이 외놈들이 그거에 대한 그 악감정을 가지고 조선을 더 백성들을 포복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하면 이순신이라는 그 장군을 하나 잃지 않냐. 저 사람을 처벌한다면 뭐 그냥 귀자대기한테 때리고 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옷 벗기거나 뭐 사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모두가 공을 다 타머지 공을 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자기가 안 죽고 공을 세우기 바라지. 그런데 이순신도 그런 공을 탐내서 이렇게 그 가짜 장기까지 썼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본질적인 내면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모르던 걸로 놔두면 지가 미안해서도 더 나라에 충성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했겠죠. 선조 임금을. 선조 임금은 듣다가 그 양반은 그 특기가 할 말 없으면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게 특기라고 그래요. 한참 듣다가 또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외영 방화 사건에 사실은 이원익 대감이 아랫것을 시켜서 이제 한 일인데 이순신이가 한 2주 동안 기다려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화재의 원인이 안 밝혀지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장계를 썼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장계가 얼마나 능청맞게 썼냐면 그 장계 내용이요. 거기 무슨 쌀이 26,000석이 섬이 있고 거기 무슨 화약 창고가 있고 잔물 창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을 그렇게 내니까 그 외양 병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는 지진 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불타 죽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화마에 우리가 휩싸였으니 이게 무슨 원수가 나쁜 일이냐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이순신이 이제 장기에다 적어놨죠. 아주 자세히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이순신이 가짜 장기였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순신을 국문하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시인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소설가들이 뭐라고 썼냐면 그 이순신의 장기를 보면 진짜 자세히 썼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이순신이가 한 거다. 이순신이가 한 거 아니고 그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순신이 이제 두드러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순신이가 자기가 하지도 않고 부하한테 들었다고 그러는데 장계는 자기가 썼을 거 아니에요. 부하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외형에 쌀이 26,000석이 있는 거를 자기가 세입했다고 부하가. 그리고 거기서 그 내용을 다 조사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이 자세하게 쓴 게 이게 가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